그러게요. 근데 요새 이런 종 안 쓰는데. 학교마다 무슨 종소리가 종소리? 달라요. 어떤 그렇죠. 소리가 나와요? 종소리 나오는데 저희가 답답을 했습니다. 이런 종 안 쓰죠 요새? 쓰는 학교도 있고요. 아. 근데 요거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애들은 막 약간 국악스러운 거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멜로디 예쁜 것도 나오기도 하고. 아, 네. 그 예전 지하철 같은 거 그런 있잖아요. 오프닝 먼저 해주시죠, 오프닝 네, 먼저. 본방송 끝나면 찾아오는 상크 2교시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 친구 문제부터 학습 고민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스치면 인연으로 만든 인연? 약간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스치면 친구로 만드는 상클의 마당발 이도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네. 오늘을 계기로 이도성 기자님이 선생님께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을 거의 다 이렇게 친구로 만들기 때문에 담아버립니다. 네, 모든 분야에 다 친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럴 때 원치 않으신다면 노라고 하시면 됩니다. 1점부터 10점까지는 1점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여러분 참여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초등학 자녀들의 생활이 궁금하다. 또 약간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까 하나 여쭤보고 싶다가 본방송에서 못 여쭌 거 하나만 더 여쭈면 네. 부모님들이 자녀 이성교제 때문에 좀 속이 많이 상하시고 막 갈등이 좀 있다 했을 때 좀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는 심리 상담실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 이게 거점 형식으로 있어요. 이제 위센터라고. 이제 우리 학교에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경우에 학교 상담 선생님께 가서 좀 어머님들이 문의하기도 어렵고요. 네. 특히 제일 심각한 건 아이들이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아이들한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담임이지만 네. 저한테 못 올 수도 있거든요. 담임이라는 그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보건 선생님께 가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건 선생님하고 의외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네. 또 여학생들 경우 빠르면 4학년 정도부터 이제 초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학교에서 불시에 초경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 이제 보건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이성 교제 관련된 것도 그렇게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지금 대부분 고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담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전에 이전 담임 선생님 중에 내가 마음이 좀 포근했던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우와,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건 선생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아까 초경 얘기하신 그런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아까 댓글 읽어주려고 한 것 같아서 잠깐 쳐다봤어요. 아내랑님께서 네. 오히려 여자애들이 먼저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걱정되더라고요. 중딩인데 만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성교제 시에 어떤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중학생 자녀가. 네. 네. 이미 본방송 말씀을 네, 드렸어요. 어떻게 잘 헤어지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네. 예. 내 감정이 싫어지면 헤어져도 돼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네. 단둘이 있는 것 가이드라인. 예,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대부분은 지켜 나가죠. 네, 정리하면 무조건 쿨한 반응이 다가 아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좀 바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어설프게 허락할 바에는 반대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반응할 게 어떻게 잘 헤어질지 너의 감정이 점수를 따졌을 때 10점까지 만점에서 5점 이하면 그건 헤어져도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헤어지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빈 교실이나 편의점에 이런 식으로 좀 안 해야 될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선을 잘 그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둘이 있지 말고 다른 친구들도 함께 놀기를 권장하셨고요. 같이 함께 있으면서도 즐겁게 충분히 놀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피자 사줄 테니까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같이 아. 좀 이렇게 약간 속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 네, 단둘이 방에 있게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친구들 같이 오는 건 괜찮아요. 요새 또 뭐 OTT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약간 청소년 이런 드라마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해외물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막 약간 그런 거 로맨스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약간 환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마냥 다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예. 사춘기라는 게 이 춘자가 봄춘자를 쓰거든요. 네. 이제 봄을 생각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게 춘이 한자 비유적으로는 성적인 것을 의미해요. 뭐 우리가 춘정, 춘약 다 그런 의미거든. 회춘. 그래서 이미 아이들은
임신이 가능한 나이라는 거예요. 아.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초등아이라고 생각하면 마냥 허락해주고 싶지만 네. 신체적인 조건은 이미 임신이 가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네. 네. 아, 지금 유튜브에 김민정님. 또 빠르게 또 두 분도 나오셨는데 네. 김민정님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여자친구가 생긴 후에 공부를 전혀 안 하네요. 그렇죠. 오. 숙제도 안 하고 집중도 못 하고 핸드폰을 한다고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학원 보냈더니 학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 얘 핸드폰만 해서 더 이상 저희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정도로. 엄청 그러니까 속상하실 것 온 같은데. 신경이 그 친구에게 가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놔두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 그걸 계속 못하게 하면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아. 아, 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호기심이 어느 정도 같이 놀면서 해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전에 이제 좋은 습관으로 공부를 잘 했던 아이라면 돌아가는데 원래 공부를 안 했던 아이는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예. 이제 그건 공부는 별개로 봐야 돼요. 음. 예, 그건 또 다른 습관을 잡히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우와. 이제 사례상으로는 공부를 잘했는데 안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은 있어요. 아. 돌아는 갈 건데 이제 계속 막으려고만 하면 기간만 연장된다. 이제 헤어질 거는 걱정하지 마라. 헤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조급함을 좀 덜어내고 몇 개월은 좀 그냥 지켜봐주는 기간도 필요하다. 예. 아하. 그걸 막는 순간부터 계속 단둘이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 사건이 커져요. 아하. 그것만 그래서.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선생님도 그 보통 요즘 연애 기간 초등학생들의 연애 기간은 길면 6개월 정도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주인님도 요즘 아이들은 빨라서 사귀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초스피더라고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김민정님 이거 올리자마자 내일쯤 고민 해결됐어요. 해결됐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이거 해결될 수 있는. 맞아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예. 선생님. 언니 곰곰님이신데 저희 부부는 보수적인 편인데 아이들이 다른 부모들은 다 허용해 주는데 예. 왜 엄마 아빠만 그러냐고 해요. 음. 요즘 부모들 실제로 정말 많이 허용해 주나요? 아니에요. 라고.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아. 아직 또 다른 거짓말이 뭐냐면 그 나만 스마트폰이 없어서 다 이제 왕따 당한다라는 네, 얘기랑 네.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아하. 그 학부모님들이 의외로 걱정과 염려가 많으셔요. 그래서 쉽게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아. 예, 그 부분은 엄마 친구는 안 그렇던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엄마 오. 친구는 안 내 그렇던데? 친구는 그래? 내 친구는 안 그래? 이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 전화, 스마트폰도 약간 이런 연애의 어떤 시발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 6학년 담임이시니까 네, 25명? 네. 몇 명이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나요? 스마트폰은 거의 다 갖고 있다고. 거의 거의 다. 그 정도예요. 네. 저는 그게- 수능이 끝나고 스마트폰을 샀어요. 키즈폰 같은 건가요?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린 그런 거? 아, 키즈폰도 있고요. 근데 한 고학년이 되면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하시는데 어른이 쓰는 기능이 다 있는 스마트폰. 네. 근데 저는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스마트폰은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키즈폰이나 폴더폰 정도는 괜찮아요. 네. 이게 스마트폰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독서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네. 맞아. 네. 독서 시간이 확 줄어들고 그리고 그 중독 처음엔 이제 약속을 하죠. 뭐 예. 30분만 할게, 뭐 1시간만 할게 약속을 하지만 3개월도 안 돼서 이 3시간 빠져드는 게 네. 금방 몰입이 돼서 들어가요. 아하. 이게 단순히 중독이 아니라 아예 뇌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 선생님이 뭐 공지도 다 톡으로 하고 애들끼리 반장이 방 만들어서 우리 이거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그러게요. 다 있고 이게 학교에 필요해라는 식으로 아이가 어필을 하면 이거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요? 이제 거실에 노트북이나 예. 태블릿이 있죠. 아하. 그걸 사용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약간 되게 이성훈 씨가 왜 웃으세요? 본인이 하는 것처럼 제 개별 말씀하시네. 선생님 가까이 앉으시죠. 개별 상담. 근데 본인 사실 이야기였군요. 이게 하도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는 그 기분을 이해를 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는 다른 세상이에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못 꺼내요. 아, 그렇죠. 대부분 다 최소한 가방에 넣어놓거나 꺼놓거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거둬놓거든요. 그 집에 갈 때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짧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스마트폰 가지고 꺼내지도 못하거니와 예. 그거 가지고 놀게 바빠요. 친구들끼리 10분 동안 다른 놀이 하느라고 바빠서 그렇죠. 스마트폰이 내가 없다고 해서 학교 생활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은 거의가 없어요. 오히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SNS 상으로 왕따 당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오히려. 네. 자, 아이들의 친구 고민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두성 기자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어서요. 네. 친구 고민 한번 좀 질문 좀 해주시죠. 이게 아이 특히 초등학교 새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네. 자기가 사는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룹 집단도 바뀌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친구를 잘 만들고 잘 사귀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런 거에 좀 낯선 친구들이 있을 텐데 네. 이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그런 걸 좀 낯설어하는 아이들한테는 좀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구성원이 그래요. 70%에서 80%가 내향성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학교 가도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대부분 다 내향형이기 때문에 몇몇 튀는 아이들이 잘 사귀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튀는 아이들, 네, 여기. 저는 좀 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여러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고 압박을 하시면 예. 오히려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어. 그냥 제가 제일 염려되는 아이들은 누구냐면 혼자 놀아도 괜찮고요. 한두 명의 친구여도 괜찮고 많이 놀아도 괜찮아요. 네. 그냥 놀기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음. 근데 놀지 못하고 짧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동안 그냥 좀비처럼 이렇게 배회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경우지.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혼자라도 종이 접고 뭐 잘 책 놀고 보고. 있다, 책 본다. 그러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아. 어차피 학년이 올라가면서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을 만날 만나게 수 되어 있어요. 있으니까. 혼자 노는 예. 거 괜찮다.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집단에 갔으니까 아무래도 초등학생이어도 아무래도 기싸움도 좀 하고 네. 약간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나누려고 하고 어.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네. 어릴 때도 그랬고 네. 그러다 보면은 뭐 다른 친구가 내 아이를 뭐 괴롭히거나 너 왜 이래 이렇게 약간 뭐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좀 말로 좀 못 살게 구거나 이럴 때는 좀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되나 그 아이한테. 그 일단 서열이 나누어지는 구간은 4학년 정도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그 집단을 구성할 그 그룹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같이 놀아도 각자 노는 거랑 똑같아요. 네.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그룹이 지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부의 압박이나 그런 것들이 오는데 이때 부모님들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그때 너가 말을 강하게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탓을 그 아이에게 돌려요. 네. 아이들은 아직 관계성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가 못해요. 당연히 그냥 어떤 뭐 욕설이든 아니면 뭐 신체적인 압박이든 다 이건 폭력이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께 말씀드리라고 하면 돼요. 음. 선생님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지 아이 너가 이걸 스스로 극복해 나가라는 듯이 얘기하면 그 다음부턴 부모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지 않아요. 네. 어차피 내가 혼나니까. 음. 네,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가장 빨라요. 예.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친구들끼리 노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 아이는 감정이 상했거나 그런 걸 부모한테 얘기하면 그걸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담임 선생님 그럼 그걸 보면 그 뒤부터는 자세히 살펴보죠. 그리고 중간에 개입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그런 관계에 연연하거나 아니면 친구의 어떤 반응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에게는 눈치를 많이 보는. 어떤 좀 조언해 주세요?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존감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 이전에 존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나에 대한 존재감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친구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자존감 자체를 높여주면 자존감. 해결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그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좀 쓸모 있는 인간이야라는 걸 느끼는 자기 효능감인데 네.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이 자그마한 것들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가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고 조작하고 하는 활동들을 제시해 주면 좋아요. 자기 효능.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결이 되기 전에 이거를 문제를 직면하려는 아이도 있을 거고 이걸 회피하려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나 그럼 나 너무 학교 가기 싫어 걔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라고 할 때는 이거는 그래 학교 가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 가서 그 친구랑 어떻게 잘 해결해봐 선생님한테 얘기해봐라고 좀 적극적으로 밀어넣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보면 될 것 이게 같아요. 학교 가기 싫다라는 건 아이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물어봤는데 어떤 욕설이 있거나 폭력적인 게 있어요. 그럼 개입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이 아이들 간의 미묘한 감정이에요. 예, 그거는 개입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예, 아이가 그 순간을 견뎌야 돼요. 학교는 보내야 돼요. 예, 그것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는 건 계속 회피작용이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보내되 이것은
뭐 담임 선생님께 얘기한다고 해서 상대방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중재에 나설 수는 없어요. 단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좀 힘들겠구나라는 정서적인 표현을 해주면서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줄 수는 있어요. 덧붙여 말씀드려서 그걸 회피하게 하려고 야 그냥 잊어버려 뭐 그런 걸 뭐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피자를 사준다거나 대신 무언가를 대체해 주는 건 좋지 않아요. 아이가 그 시간을 충분히 고민해야 돼요. 네, 그러면 지나가요. 고민하는 과정을 자꾸 짧게 끊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견디는 상황에서 계속 반복돼요. 아하. 결국은 아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거군요. 예, 그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해주면 돼요. 견디게. 그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2개만 네. 딱 드릴게요. 처음에 오유나바라기님,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최근에 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책을 보고 왔는데 네. 아기를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인 표현과 그림을 보고 왔대요. 네. 그 후로 우리 부부를 요상한 눈으로 보는데 저희 부부는 쓰레기 아닌 쓰레기가 된 기분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따로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이는 그 책을 통해서 이미 지식을 다 습득했죠. 습득했어요. 예. 저는 그 아이가 기특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 아이는 아마 책을 도서관에 있는 책이었다면 제대로 잘 배웠을 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부모님이 이제 부부 관계를 그냥 아이들 없을 때 잘 알아서 해결하시면 돼요. 네. 해결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죄송한데 사랑을 나누시면 되고 네. 예. 아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는 사실 아이 문제라기보다 그 책을 읽었다라는 걸 엄마가 아는 게 더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종의 이걸 투사라고 하는데 내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아이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예, 실제로 아이는 그렇게 그냥 평소랑 바라본다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그 책을 처음 봐서 그런 어떤 성교육 관련 지식들을 습득했을 때 아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예, 있지. 그리고-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저런 그림을 뭐 저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갔을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아이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보고 엄마한테 내가 봤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나의 지식을. 그리고 막 궁금한 거기서 생긴 궁금한 것도 또 막 자연스럽게 물어봤는데 맞아요. 엄마가 오히려 불안해하면서 당황스러워하면서 대처하는 걸 좀 태연하게 너가 그거 봤구나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내용 어떤 거 있냐고 더 물어보시는 게 네. 그럼 아이가 자연스러워졌겠죠. 근데 아마 왜 엄마가 당황스러워하지? 내가 물어보면 안 될 걸 물어봤나? 이렇게 됐을 막 가능성이 다음부터 있어요. 말을 안 하겠군요. 엄마 당황스럽지 그렇겠네요, 않죠. 물 먹는데 바로 손 진짜. 떨고 이러면 안 그렇겠네요, 됩니다. 진짜. 오유나마랑이님 아이는 잘 정말 저는 칭찬해주고 학교 싶어요. 도서관에 있는 좋은 책을 잘 봐서 네. 잘 지식을 습득했다. 네.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령파크님. 네. 저희는 중2, 초6, 초1 3명의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와우. 중일 이럴 경우 성교육이나 이성교제에 대해서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자 따로 눈높이 교육으로 한 명씩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와 성별이 다른 이제 형제 자매들인 거죠 지금? 지금 지금 초등학교 성별은 다 1학 남자고. 초등학교 남자고? 1학년이랑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1, 6, 아. 중 2. 6학년하고 2학년 학생은 같이 얘기도 될 것 같고요. 예. 1학년 학생은 1학년 학생이 맞는 성교육 책이 있어요. 예. 그걸 따로 어. 별도로 하시면 돼요. 6학년이랑 중2 정도는 같이 해도 되겠다. 같이 해도 돼요. 1학년은 같이 앉혀놔도 안 앉을 것 같아요. 아마 6학년 둘째가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하. 중학생보다. 혹시 이 경우는 성별이 다 남자지만 네. 뭐 성별이 누나, 다르면. 남동생 이런 경우는 좀 따로 하는 게 나을까요? 연령대가 비슷하면 같이 해주는 것도 그래요? 좋아요. 이게 그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할 때 예전에는 막 이렇게 여학생들만 남녀 남겨놓고 나눠서 했어요. 하잖아요. 아직도 저- 기억나요. 저희도 6학년 때 저도 갑자기 그랬어요. 축구를 하라는 거 선생님이. 맞아요. 우린 너무 좋았어. 근데 여자애들은 다 끝나고 물어보니까 성교육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성교육이라는 게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의 경우 뭐 이렇게 생리대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남학생이 있을 때 다 같이 알려줘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까지.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얼마나 이걸로 고충을 받는지 알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러네. 같은 또래라면 같이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더 배려를 해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에티켓이 생겨요.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추가 질문 잘 안 하는데 오늘 정말 궁금한 게 있어갖고 제가 준비한 질문 중에 요즘 유튜브 뭐 SNS 이런 걸로 정말 유행어라든지 밈이라든지 아니면 험한 말 이런 게 너무 범람하잖아요. 네. 이런 걸 내 아이가 갑자기 쓰는 걸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저런 거 써도 되나 싶을 때 근데 친구들은 다 그걸 쓴다고 해요. 이럴 때는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또래 언어라고 하죠. 네. 또래 언어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단둘이 또래 언어를 쓰거나 그 그룹에
일단 그 그룹은 친한 아이들이죠. 예. 그 아이들끼리 어느 정도 쓰는 또래 언어 쓰는 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주시는 게 좋아요. 또래 언어. 저도 일일이 그걸 다 터치하면 아이들이랑 라포 형성이 안 돼요. 아. 매번 간섭이 들어가고 말을 안 그냥 조용히 해버리는구나. 지나갈 때 있는데 단 유의할 점은 뭐냐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뭐 씨땡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네. 근데 이걸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건 상관이 없으나 아. 그 그룹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에 대해서 예. 비슷한 말투를 쓰면서 이거 SNS에 그러니까 말 주고받다 보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머. 이게 나중에 다 그 친구들은 욕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래들끼리 그냥 늘 쓰는 또래 언어이기 네. 때문에. 근데 다른 그룹의 아이들이 거기에 대상이 돼서 들어오면 이게 다 나중에 증거 자료가 돼서 학폭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아, 생겨요. 진짜요? 그래서 너희 또래가 아닌 다른 그룹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거 꼭 그렇겠네요. 해주셔야 와, 돼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공감대가 없는 집단의 아이는 예. 폭력일 수 있으니까. 폭력이니까. 혹시 SNS에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올리신 분이 있다면 privacy.go.k 아래 들어가서 아까 글과 사진을 지워달라고. 네,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네. 네, 요청하시면 만 될것 24세까지 같아요.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근데 계속 질문도 올라오고 해서 다음 생에 한번 더 나오시면 좋겠다 진짜. 싶은데 아, 전수 이런 하세요.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되게 우리 김선호 선생님께서 늦기 전에 공부 정서를 키워야 합니다라는 이 책도 내셨어요. 카메라 원이죠. 네, 이 책을 내셔서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문 드리면서 이 관련된 지금까지는 태도나 어떤 학교 생활, 친구 관계였다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제너럴한 질문일 수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뭐 길러줘야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조금 핵심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네. 이제 가장 큰 팁 시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시간 관계상 거실 공부를 추천드려요. 거실 공부. 네, 보통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갑자기 아이 방을 새롭게 세팅을 해주죠. 네. 책장도 놓고 책에 뭐 책을 쫙 깔아놓고 예. 생각해 보세요. 1학년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할 수 있나요?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주고 하라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실에서 엎드려서 숙제하고 뭘 만들고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거실이니까 엄마 아빠가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바로바로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여야 돼요. 아이 혼자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해나가는 걸 끊임없이 이어서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요. 마무리를 지면 성취감이었죠.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고학년쯤 돼서 이제 몰입과 집중을 해야 될 과제가 생기면 본인이 알아서 방으로 들어가요. 그럼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예. 거실 공부법을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추천한다. 그것이 바로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네. 거실 공부법 기억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공부 정서를 키워야 합니다. 저자이시자 또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지금 6학년 담임을 네, 맡고 계시죠. 김선호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내용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선생님 이름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는데요.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이시고요. 네. 제가 이 그리고 책 이름도 유튜브 초등 사이다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거기에 한 200여 가지 주제를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도 많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 초등 사이다. 네. 아하, 또 사이다 좋아하시나요? 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여러분 상클 2교시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에 가서 상암동 클래스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뜨니까 많이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도 하면 다 같이 상클하세요 외치고 마칠게요.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상쾌하세요. 감사합니다.